수목식재 이제 오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축물하고 지난번에 건축 부조물 했고, 그 다음에 연못하고 연못 주변에 가제보나 정자까지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거 말고 환경조형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조형물 네, 뭐 분수 모양의 이런 탑 모양이나 시계, 해시계 모양이라든가 수반 뭐 이런 것들, 탑 그다음에 석등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었죠. 위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기호로 여러분들 빵빵이 있잖아요, 그죠? 빵빵이 육각 작은 걸로 표시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세모로 표시해도 되고 약식으로 표시해 놓고 그게 뭐다라는 것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이 그게 하나의 시설물 주변에, 예를 들면 연못 주변에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큰 나무를 이제 어디다 심을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고 그 밑에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환경조형물은 나무를 심어 놓고 다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나무를 해 놓고도 해도 됩니다. 자, 나무를 식재할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나무를 할 건데요. 나무는 교목부터 하는 거고요. 네, 교목부터. 가리키는 분에 따라서 교목 중에서도 화렵수를 먼저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침엽수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침엽수부터 먼저 합니다. 상록 침엽수가 뭐예요? 소나무. 제일. 가격도 제일 크고,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다 완료하고 나면 수목 리스트를 만들어요. 여기에 무슨 크기에, 어떤 크기에 소나무가 몇 주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 도면 안에 들어가는 내역서를, 수목 리스트를 쓰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그려놓는데, 지난번에 제가 소나무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보조선으로 원을 타원형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 중심부, 원 줄기가 있는 부분을 X로 표시하고, 여기에서 손으로, 자대고 하지 마시고 손으로 가지를 이렇게 그린다. 그리고 하나 또는 3개 또는 5개 이렇게 홀수 단위로 심는다. 짝수 단위로 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3줄을 심는다면 자, 이렇게 심는다고, 그죠? 네.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넣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대문 출구 이쪽이 소나무 세 그루 또는 한 그루, 한 구역에 모아 심기를 홀수로 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대문 이쪽에 3그루를 심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한 그루를 심는 거, 이쪽 하나씩 심는다고 이게 홀수, 짝수는 아닌 거예요. 예, 한 구역에 모아 심기 할 때 얘기니까. 대문 양쪽으로 하나씩 심어서 약간 누워지는 형태로 이렇게 한다면 얘가 아치, 터널 느낌 들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문 양 옆쪽으로 약간 누워져 있는 문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말로 현장용어로 가부리라고 얘기한다 그랬고요. 그죠? 기억하지 마. 예, 또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큰 나무를 직접 갖다 심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력을 사서 쓰거나 인부를 부려서 그거를 심으라 그럴 때, 가부리는 이쪽에 심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 좀 아는 사람인가 봐. 막 내가 막 곤조 부리고 그러면 안 돼. 이럴 거라고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부리, 일본 용어도 좀, 현장 용어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현장에선 가부리라고 그런다. 문인형이라고 얘기하고, 네. 문인형. 예, 분재하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선생님 분재 안 하십니까? 예, 누워져 있는 나무 문인형이라고 안 해요?
이렇게 또 Y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형도 있고요. Y형이나 문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워져 있는 형태, 약간 기대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문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거를 관에서는 조형소나무라고는 말도 써요. 네, 조형소나무. 네. 이거는 오랫동안 관리를 해서 수형을 만들어 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수를 따질 때 H, 키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예, 키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5m 곱하기 문인형의 W 와이드죠? 그러면 여기를 재는 걸까요? 여기를 재는 걸까요? 이거를 재는 겁니다. 긴 부분을 재서 3.5m 정도 되는 거에 수형이 잘 잡혀 있는 거라면 이게 못해도 2.5에서 3m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멋있는 수형이 됩니다. 곱하기 R, 근원직경입니다. 그래서 R은 10점 이상 되는 게 돼야 멋있는, 10점이면 이 정도죠? 예,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10장 이상. 한 15점 돼야 멋있겠다.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라면 한 15점 돼야 분재형으로 아주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요거는 뭐예요? 센치, 요거는 메타. 네. 미터 개념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겁니다. 대략 머릿속에 이런 걸 집어넣고 그림은 이거대로 그려야 되는 거죠. 대문 양 옆에 2개, 하나씩 2개, 또는 넓은 구역이라면 여긴 3개, 여기는 하나 심어서 2개는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고 요 2개는 요거랑 어우러지게 2개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한 줄을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에다가 한 줄 심어주고 그리고 요거랑 어우러지게 자,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여긴 넓잖아, 그죠? 공간이. 여기는 벽체가 이 공간이니까. 여기도 3개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오죽. 예. 요거 오죽을 표현할 때, 지금 오죽을 들어가는 때는 아니지. 오죽을 그릴 때는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느낌을. 그래서 이렇게 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군식 모아 심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소나무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건축물, 집에 본 건축물 옆에는 소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항상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본 건축물 옆에서는 소나무를 가능한 한 심지 않는 게, 만약에 좁은 공간에 예를 들면 단독 빌라 또는 건축물 빌딩 같은 거 사무실 용도로 쓴다면은 앞에 녹지 공간이 작잖아요. 그럴 때는 폼으로 멋있게 그냥 한 주 또는 3주 정도를 건축물에 붙여서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빌딩이기 때문에 3층, 5층 막 이렇게 높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주택에서는 주택이 붙여서 소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항상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자, 소나무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 말고. 연못, 그렇지. 연못에, 아까 알렌이 만든 연못에 제가 소나무 넣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그쵸? 네. 왜 그랬었어요? 걔가 물에서 낙엽이 들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썩으면서 부유의 원인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연못 같은 경우는 연못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못 뒤쪽 배경이 되는데 연못 안쪽으로 너무 들어오지 않게, 그 밑에 그 마운딩한 부분만 거기에서만 떨어지게, 물론 조금씩은 아무리 좀 연못이 떨어져 있다 그래도 바람이 불고 그러면 뭐 다 낙엽이 들어갈 건데 그것까지 고심하지 마시고 근처에 3줄을 같이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대 1 도면이니까 메다로 계산하면 1cm가 1m 나오죠? 1cm가 1m 나오죠? 그러면 이게 아까 이 폭이 뭐라 그랬어요? 와이드 3.0이니까 이거 3cm로 그려야 되는 거 맞죠?
사이즈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응? 응? 지금 응 그러면 여지껏 어떻게 그렸다는 거야? 소나무 3개 어떻게 그렸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쬐까맣게 그렸다는 얘긴데? 예. 아니 내가 이걸 여기다 왜 써놨겠습니까? 키는 단면도가 아니고 평면도니까 키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와이드가 중요하잖아요. 와이드가. 그래서 이 길이를 3m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cm로 그리면 그게 100대 1이잖아. 엄마 어떻게 그렸어요? 그거 2cm밖에 안 되는데 1cm밖에 안 되는데 그런 집 만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정원도 그렇습니다. 보편성을 갖고 만들어야지. 누구나 다 보면 좋은 집을 만들어야지. 나 혼자 좋아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텃밭은 가능한 한 만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어도 되는데 경계를 둬라. 또 축사우사 만들 수 있는데 경계를 둬서 정원하고는 분리를 해. 정원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를 해서 울타리를 만들던가 게이트, 입구를 만들어서 분리를 하는 게 좋다고. 연못 주변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 본인이 선택할 때 연못 주변에 소나무를 넣어야 되겠다 넣으시고 나는 싫어. 그럼 안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근데 소나무가 연못 주변에 하나나 3개 있는 거는 경관적으로는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나무를 원래 상록수와 화렵수가 잘 배치돼야 되는데 어우러지게 배치돼야 되는데 너무 화렵수만 해놓으면 겨울에 낙엽 다 주고 나면 볼나무가 없다라는 거니까 하나쯤은 연못에 하나쯤 있는 게 좋겠죠. 네. 또 어디쯤 가면 좋을까요? 자, 대문의 문주, 이걸 문주라 그럽니다. 대문의 문주는 옛날에 적벽돌로 문주 쌌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문주의 두께는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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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예요.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걸 몇으로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5mm. 그러니까 5번 빵빵이 사각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주입니다. 문기둥입니다. 문주 옆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네, 문은 기본적으로 차가 2m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2m 폭 정도가 좋고 만약에 쪽문이 있거나 문을 3짝으로 만드는 경우 있겠죠? 있잖아요. 그죠? 2개가 있고 옆에 하나가 따시 열리는 거라면 요게 80cm야. 사람이 하나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의 폭이 80cm. 지금 저런 문들이 80cm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m짜리 2개에 80cm 하나 더 붙는 거니까. 그럼 문주가 몇 개가 돼야 돼요? 3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주, 대문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대문이 제일 큰 사이즈로 대문을 만들 때 4.3m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나무로 돌아가서 자, 소나무가 됐다면 자, 소나무 침엽수 중에 상록 침엽수 중에 소나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큰 나무 화렵수로 들어갑니다. 화렵수. 자, 화렵수 중에 제일 큰 나무 뭐 있어요? 데크 주변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어요? 뻔나무나 느티나무 바베큐 테이블 근처에다가 뻔나무나 느티나무를 해놓으면 그늘목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되게 운치가 좋을 거라고 그늘도 되고, 예? 아늑한 분위기가 된다고.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데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데크에 살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데크 살 그리는 그 방법도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살을 집어넣을까요? 나뭇결이 이쁘라고? 아니, 그렇게 짜박짜박 하라고? 그게 뭔 소리지? 자, 데크에 나무를 시공할 때 나무는 긴 쪽으로 데크 길이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리는 로스, 그러니까 없어지는 부분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만큼 많이 잘라야 되겠죠. 그죠? 많이 잘라야 될 겁니다. 이 자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흑자, 늑자 이렇게 나오는데 3.5m, 3.6m까지 길이를
최소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뭐 2점 몇 메다짜리로 나오는데 방부목 그 방부목 데크제로 나오는 판이 8cm 그다음에 12cm 뭐 이렇게 폭이 이렇게 나오고요. 길이는 제일 큰 게 3.6m가 제일 길거든요. 3.6m로 제일 긴 거를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서 만약에 자르다 보면 짜투리 부분이 생길 텐데 버리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긴 면으로 쭉 놓고 나면 자르는 부분이 적게 되고 루스가 없어지고 많이 쓸 수 있고 일도 그만큼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긴 면으로 길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안 쓰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길었죠. 그죠? 그러니까 긴 쪽으로 나가다가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나가면 여기 엄청 많이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이만큼 아예 나눠놓고 여기는 이렇게 나가고 여기는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요. 여기 경계가 선이 생기잖아요. 이 선이 진짜 애매해집니다. 만들어 놓고 보면 그 부분이 따로 분리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어디 뭐 가다 보면 나무 조각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는 거기에 발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긴 면을 먼저 잡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나는 여기다 둘 겁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 중복해서 그려도 됩니까? 당연히 중복해서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우고 테이블만 그려놔도 되는 거고요. 네,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분은 뭐 원형 테이블일 수도, 의자, 벤치일 수도 있고 한 세트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테이블의 폭은 기본적으로 이 폭은 1m 미만입니다. 이 폭은 테이블의 폭은 1m 1cm로 그려지는 거겠죠. 자, 이거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폭이 80cm입니다. 80cm. 그러면 두 사람이면 2, 8에 16, 160cm네, 그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인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맞춰서 쓰면 되죠. 2.5m 정도 만들면 6인용이, 예, 2.5m, 2.5m 하면 3명이니까, 예, 예. 대면이 뭐야? 대면으로만 배치를 하냐고요, 상당히. 정사각형으로 하면. 네,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 아니고. 네, 직사각형의 테이블을 눌러보면. 네, 3명. 소리도 다 앉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안 칩니다. 네, 안 칩니다. 이 부분은 보조의자를 갖다 놓고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것만 한 세트라고 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친다. 일단은 여기는 안 친다. 해놓고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는 항상 테이블을 잡아주는 중심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걸려서 다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의용자가 그냥 응용하는 거죠.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보조의자를 갖다 놓고 하거나 그러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걸 쓰지 않는 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해놨을 때 여기에 나무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쪽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번 빵빠미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그리고 이걸 안에 걸 지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배꼽을 하나 그려놓고 자, 나무가 클 겁니다. 뻗나무 최소한 뻗나무 그늘목으로 쓰려면은 와이드가 얼마나 돼야 될 것 같아요? 못해도 5m는 돼야 됩니다. 와이드가 5m는 돼야 됩니다. 그럼 5m라고 하면 여러분들 종이컵 상단이 약 6에서 7 정도 되는 거거든요. 6에서 7. 요거는 한 4 정도 나올 겁니다. 4cm 정도. 그러면 이 3m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종이컵을 뒤집어 갖고 요거를 요거에 맞춰서 요거의 가운데를 두고 요거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그늘이 간다는 얘기지. 중복돼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데크 위에 놓는 방법은 딱 데크를 잘라놓고 넣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획하에 하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기 전에 나무를 심어놓고 하는 거죠. 어떻게 데크를 부시고 다시 해? 여기 데크가 다 설치돼 있어서. 그림은 그렇게 그리지만 시공은 어떻게 이거를
다 완료된 상태에서 얘를 주어서 이렇게 시공하세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예, 도면을 보고 나무를 심어놓고 데크를 하는 거지. 이거 만약에 공사하는 사람이 예, 목공 따르고 조경공 따르라면 예, 목공이 먼저 들어갔다면 데크 먼저 깔아놓고 조경공 나무 이거 도면에 이렇게 심으라는데 어떻게 심지가 될 겁니다. 그죠? 날림 공사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을 원형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네, 원형으로 넣을 수도 있죠. 원형 경우를 기준을 80cm.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형 기준은 파이가 150에서 50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파이가. 네, 그렇죠. 150부터 시작해서 150, 200, 250 뭐 이런 식인데 그게 3m 이상 넘어갈 수는 없어요. 3m 이상 넘어간다면 이게 안 맞아요. 이 밑에 구조가 안 맞아갖고 이거 눌러버리면 확 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뷔페 식당 같은데 예식장 가면은 좀 큰데 호텔 예식장에 가면은 이 테이블이 2.5m짜리예요. 3m 못 넘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음식 어차피 갖다 먹을 수도 없어요. 멀리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5m 정도 쓰죠. 파일을. 제일 큰 게. 자, 이렇게 먼저 중심목을 하나 심어 놓고요. 얘가 뻔나무, 느티나무 뭐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 건축물 주변으로 건축물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지붕은 표시해 준다고 치고 건축물 주변으로 뒤쪽에 배경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대감마님이 앉아 있는 요 뒤에 뭐가 있어요? 병풍이 있죠? 그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뒤쪽에는 나무가 좀 큰 화렵수를 심어서 배경이 되는 수목을 심어야 됩니다. 그 배경수로는 좋은 게 지금 느티나무 좋습니다. 여기 썼어요. 그럼 여기 느티나무 못 쓰는 거지? 느티나무를 여기 썼다면 배경목으로 느티나무를 여기 또 중복해서 쓰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배경목으로 좋은 나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큰 나무, 우람하고 잎이 많고 느티나무, 왕건나무? 느티나무 지금 여기 썼어요. 느티나무나 왕벚나무는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느티나무나 왕벚나무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뭐가 있겠을까요? 자, 좀 울창해야 돼. 이게 외대인 경우도 이렇게 삼각 원추형으로 키는 나무도 괜찮지만 이런 나무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얘가. 그죠? 네? 지금 이게 개수나무 같은 형태가 이런 형태로 크고 얘네들 이런 형태로 크는 나무들 회화나무 좋아. 회화나무 왜 좋아요? 선비나무 아들 나면 회화나무 심고 딸 나면 오동나무 심으라 그랬잖아. 그죠? 네. 자, 여기가 만약에 충청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아랫지방이다. 그러면은 벽오동 심 우리 어디 가서 봤잖아. 저기 가서 소세원 가서. 그죠? 예. 네. 벽오동. 오동나무보다는 벽오동이 더 낫잖아. 그죠? 더 수위가 좀 높잖아. 그죠? 예. 네. 그러면 충청도를 중심으로 위쪽 지방이다 그러면 벽오동보다는 딸내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들내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동나무 심어주면 좋겠네. 그죠? 네. 자, 충청도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오동나무, 아래쪽에는 뭐? 벽오동. 또 회화나무 괜찮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호도나무, 가래나무 좋아하는데. 호도, 가래. 가래. 오고닥 갖고 노는 거. 그렇지. 예. 추자라고도 얘기하는데 호도는 동그랗고요. 가래는 약간 타원형 갖고 있습니다. 예. 가래가 오리지널 가래는 되게 뾰족해서 이거 갖고 못 갖고 놀아요. 왜냐하면 뾰족해서. 좋은 놈은 이게 예전에 몇 해 전에 그 손 갖고 노는 장난 이걸 뭐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잊어먹었어요. 지압도 된다고 해갖고 우구덕우덕 갖고 놀잖아요. 2개 갖고. 예? 이게 선물 세트로 나온 게 몇백만 원짜리가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죠? 몇 해 전에 그거 유행했었어요. 예. 예, 수도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래나무예요. 가래나무는 호도는 과피가 얇아서 잘 깨지거든요. 근데
가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 안 들어가 있고 껍질이 두꺼워서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단단해요. 그래서 참기름 먹여 놓으면 아주 그냥 벤질벤질하게 갈색으로 아주 멋있거든요. 가래. 얘네 사춘지가 아니에요. 호도나무 좋습니다. 그죠? 네, 호도나무 또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은행나무 괜찮습니다. 은행나무도 괜찮아요. 네, 은행나무도 괜찮고. 또 목백합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침엽수는 상록 침엽수는 끝났어요. 그죠? 소나무 심었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어야 돼요? 낙엽 화렵수 심어야 되죠. 낙엽 화렵수 여기다가 활자를 안 써갖고 헷갈리시구나. 활자. 낙엽 화렵수 지금 말씀드렸던 뭐예요? 은행나무 낙엽 화렵수죠. 네, 분류상으로는 생태학적 분류는 침엽수지만 우리 조경에서는 낙엽 화렵수로 분류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었어요. 또 일반적인 정원에는 그 참나무류는 심지 않습니다. 일반 정원에는 전통 정원이나 전통 가옥에는 참나무를 심는데 일반 정원에는 심을 일이 없어요. 층층나무 좋아. 층층나무라고 있습니다. 층층나무가 다 이제 산수유도 층층나무과예요. 산수유. 예. 층층나무과가 아주 좋은데 층층나무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일반 층층나무 그 다음에 산딸나무예요. 하얀색 십자가 형태로 꽃피는 거 있죠? 그게 꽃이 아니야 사실은. 꽃 받침입니다. 예. 산딸나무. 예. 그 중에서 서양산딸이 제일 잘 크고 멋있거든요. 핑크색 꽃이 피어요. 하얀색 꽃이 아니야. 층층나무, 산딸나무 아주 딱입니다. 예, 그런 것들 심어놓으면 꽃도 보고, 예, 꽃도 보고 그죠? 예, 녹음도 제공해주고 아주 좋아요. 예, 경관적으로 딱 좋습니다. 이런 거 여기다 심어주면 어디다가 심어준다? 이건 지우고 뒤에 배경이 되는 데에다가 심어주는 거죠. 이런 데다가. 그런데 한 주 괜찮아? 세 주 괜찮아? 두 주 이딴 식으로 심지 말라고요. 예. 자, 만약에 좀 작다 싶으면은 세 주를 모아 심기 하면 되고, 좀 크다 그러면 하나만 심으면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심는다. 자, 여기 똑같은 표현으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를 표현을 이렇게 한다든가. 얘는 뭐야, 저기 서양 산딸이라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자, 건축물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건축물보다, 주택 건물보다는 키가 크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 우리 천정고 얼마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주택의 천정고는 2.78m, 예, 좀 낮은 데가 2.6m 쓰고 2.7m, 3m 안 넘어가요. 3m, 왜 그런 거야? 제일 큰 이유. 왜 이거 막 4m, 5m를 안 하고, 물론 복층 구조라든가 일부러 천정고를 굉장히 높여서 지붕 처마까지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den조, 그 천정을 den조라고 일본말로 그러는데 den조까지 아예 그냥 저 위에까지 올려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정고를 왜 2.6, 2.6, 2.7, 2.8 요 정도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건 난방이죠. 네. 너무 높여놓으면 냉기가 여기서 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명.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조명이 얘가 나갔어. 얘가 나갔다고 쳐요. 이거 수리하려면 의자나 뭐 간단한 거 쥐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막 4m, 5m 되고 이거 뭔 수로 수리할게요. 이런 부분도 들어가죠. 관리 문제도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천정 높이를 2.5, 2.6, 2.7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범위 내에서 대부분 만듭니다. 그런데 2층 구조라고 하면 다 합해서 지붕까지 해도 6m? 그쵸? 그 정도 되겠죠? 6, 7m. 예? 10m는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나무를 10m짜리, 키 H를 10m짜리 쓰면은 너무 가려지는 거예요. 건물이 죽어버려요. 예. 어느 정도, 아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5천만 원짜리 집을 지어놓고 조경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어치 조경을 해놓으면 1억이 돼야 되는데
급할 때는 1억 5천, 2억도 받을 수 있는 게 조경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이 5천만 원인데 조경을 1억씩이나 들여갖고 조경이 너무 두각되면 건축물이 죽잖아요. 건축물이 왜소해 보이고 이게 어느 정도 아우러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큰 나무를 심어 놓는 게 아닙니다. 또 큰 거를, 앞으로 클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심을 때 건축물보다 큰 걸 심어 놓으면 몇 년 뒤에는 건축물 후딱 넘어갈 텐데 다 덮어버리는데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을 오버해서 큰 나무를 심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물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다. 제가 건축물은 좀 작게 그렸지만 여러분들 건축물은 이미 되어 있는 건데 이거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예, 좀 작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자, 여기 이 나무는 내가 머릿속으로는 얘를 호도라고 생각을 하고 호도나무 머릿속으로 호도나무라고 생각을 했고 얘를 산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살짝 본인만 알 수 있는 글씨로 메모는 해놔도 되잖아요. 그죠? 해놓고 자, 여기에는 뭘 심으면 좋을까? 아니면 여기에는 뭘 심으면 좋을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들 중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단계 아까 유실수들 엄청 많이 나왔어. 여기 세 분이 나는 뭐 유실수들 막 얘기해서 뭐 자두, 살구 뭐 나왔고 뭐 매실 나왔고 뭐 이런 거 막 나왔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예.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나무. 감나무. 근데 감나무가 여기 되나? 여긴 돼요? 오, 그래요? 그러면 된다. 네. 되는구나. 여기는 산딸나무 이렇게 두 겹으로 이거랑 다 틀린 나무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겹으로 그렸고 자, 감나무 그 다음에는 좀 작은 걸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를 뭐 큰 거부터 쭉쭉쭉쭉 심는 게 나을까? 아니면 크고 작고 하는 사이즈들을 심는 게 좋을까? 조금 크고 작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는 좀 큰 나무죠? 큰 나무죠? 얘는 좀 큰 나무입니다. 큰 열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작은 놈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꽃사과. 괜찮죠? 자, 꽃사과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꽃아그베. 그 다음에 꽃아그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꽃사과라는 것도 있고 뭐 꽃사과 종류 많이 있어요. 뭐더라 그거 하여튼 종류가 많이 있어요. 꽃사과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사과류를 여기다 심어 놓으면 자, 여기 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침실에 바깥에 볼 수 있는 뷰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 좋죠. 꽃사과는 얘는 동그랗게 표현했으니까 얘는 세모로 표현해 볼까? 아니면 꽃사과는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죠? 하얀색 또는 분홍색 꽃이 아주 이쁘게 핍니다. 그죠?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래서 꽃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린다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입니다. 이쪽에 길이 있어요. 얘는 없다고 치고 이쪽이 이렇게 길이 있네. 여기에 차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떨어지고 이 정도 떨어진데 길이 있어. 도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차도 보일 것이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를 좀 막는 게 좋습니다. 여기 막을 때 뭐가 좋을까요? 항상 푸르는 게 좋겠죠? 항상 푸르는 게 좋겠죠? 상록성이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직이 세밀해서 방음 효과도 있어야 되고 완전 차폐, 그걸 갖고 차폐목이라고 하고요. 차폐수 또는 차폐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나무로 뭐가 좋을까요? 측백. 그렇지, 서양측백. 네, 서양측백 딱입니다. 또 서양측백은 사실 좀 비싸거든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 차폐수로서는 좀 비쌉니다. 차폐수 또 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스트로브스 잣나무. 관목이라니까 그거는 지금 교목만 해. 예, 교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스트로브스 잣나무.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싸. 예. 3m, 5m 정도, 3m에서 5m 되는 게 5만 원, 6만 원밖에 안 해. 이만한 게. 예.
되게 싸요. 서양 측백이 만약에 그 정도다 그러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서양 측백으로 이제 서양 측백 거친 느낌이죠? 거친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군식을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다가 울타리 개념으로 자 이렇게 중심을 몇 개 그려놓으면 쭉 맞춰서 심었구나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키는요, 키는 사람 눈높이 있죠? 사람 눈높이 기본적으로 뭐 150 뭐 이 정도로 따지는데 150보다 조금 높거나 낮거나 그러니까 제일 2m 이상 높이면 돼야 안 돼요. 왜? 왜 그럴까? 내가 막고 싶은 건 막아야 되는데 햇볕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가 완전 음지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막 3m, 4m짜리를 심어 놓으나, 150cm, 2m짜리를 심어 놓으나, 내가 바깥에 안 보이고 바깥에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하면 되지 얘가 키가 클 필요가 있냐고. 그 사람들이 뭐 사다리 타고 보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높은 걸 쓸 수 있나요? 쓸 필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80짜리, 1.8m짜리를 주문을 해서 150cm의 커팅을 시켜버립니다. 같은 높이에 똑같이 줄을 맞춰서 대가리를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생장점을 잘렸으니 얘가 어디로 자랍니까? 옆으로 자라죠. 자,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심어놨는데 윗대가리를 잘라놓으니 위에 이렇게 처음에 심어놓을 때는 어떻게 심겠어요? 이렇게 심겠지? 약간 중복되게 이렇게 심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대가리를 다 키 맞춰서 날렸어요. 그럼 이 공간이 옆으로 자라니까 이 공간, 빈 공간이 1년 안에 다 채워져서 쭉 맞춰지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각 형태의 울타리로 만들 수 있죠. 그 해야는 안 돼도 그 다음에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양 측백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서양 측백이 밑에 단입니다. 자, 밑에 단, 측백나무, 향나무 이런 그 측백나무과라 그러거든요. 향나무과, 측백나무과라 그러는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햇볕을 못 받으면은 아랫부분이 갈변해서 떨어져서 죽어요.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수업 나갔을 때 저 아파트하고 경계에 제가 그런 예를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자, 사람 눈높이 내가 이렇게 해갖고선 진짜 의도하고 밑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밑에 부분을 따줘도 되는 거죠. 얼마큼 따주냐? 50cm 범위 내에서 밑에를 다 따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위에까지 어느 정도 햇볕은 나올 것이고 통풍도 되니까 나무 훼손이 적고 내가 또 물론 동물들 뭐 쥐나 고양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밑에 하층에다 다른 걸 심어줘야 돼. 그건 관목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 거고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좀 같이 해줘야 되고요. 자, 요게 옆으로 가겠지? 요 지금 아까 대문하고 요거 그린 게 여기로 가겠죠? 그죠? 여기 지금 아까 옆으로 그렸는데 공간이 없어서 여기쯤 갈 것이고. 자, 연못 주변에 이제 그 다음 큰 걸로 따지면 연못 주변에 꽃나무로서의 좀 큰 나무 아까 배롱나무 딱이죠? 배롱나무. 배롱나무 같은 거 연못 주변 연못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고 소나무도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아까 새주 소나무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었고 자, 여기쯤에 여기쯤에 좋겠죠? 그죠? 예. 자, 이때는 이런 간단한 걸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건 비싼 나무죠? 배롱나무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고급 수종으로 거래되고 있는 나무 중에 제일 비싼 나무 중에 하나가 배롱나무예요. 그리고 금송, 백송 이런 유들. 예. 주목도 거기에 대열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예. 이런 나무들. 근데 대충 그리면 돼?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줬던
여기에 배롱나무 같이 생긴 놈 하나 골라서 내가 배롱나무 이 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무 신경 써서 여기다가 그려줘야죠. 네, 여기다가 이제 보니까야 이제 생각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게 뭔 나무였지 어떻게 생겼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데다가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쯤에 뭐 들어가면 좋은다. 자 제가 싹 그렇지 산수유 괜찮아 산수유 이런 데다가 산수유 집어넣어주면 돼요. 네, 산수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작단풍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정식 명칭이 공작단풍이 아니고 새엽 또는 새열단풍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일본식 정원이라면 얘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일반 정원에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원예 쪽 출신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공작단풍을 너무 많이 써갖고 어디 가나 다 있어. 하나 한두 개씩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공작단풍. 제가 정원 만든 거 보면 한두 개씩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보신 거에 보면은. 예. 이제는 잘 안 씁니다. 공작단풍이 문제가 뭐냐면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전지전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소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우산처럼 이렇게 됐던 게 점점 양이 줄어들어요.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병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포인트로 한두 개 정도 집어넣는 거 괜찮은데 예,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하나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자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런 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데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근데 키를 좀 작은 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만한 거 그런 거 사람 키보다 작은 놈으로 그래서 관목대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무 형태 여기 많이 있으니까 나무 형태를 골라가면서 다른 형태로 그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양옆입니다. 자 여기에 소나무 그렸던데 소나무 여기 세 그루가 들어갔었는데 요 밑에라고 생각을 하고 소나무 옆에 하고 여기에다가 또 뭘 집어넣으면 한 개 정도의 나무를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요? 단풍나무는 일단 지금 여기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팝 괜찮다. 목련도 괜찮다. 이팝나무도 꽃이 여름과 봄 그 중간에 하얗게 엄청 많이 쌀개밥 엄청 많이 피죠. 이팝도 괜찮고 목련 봄에 일찍 피죠. 두 개 다 좋습니다. 목련 이팝나무 딱 좋아요. 네. 여기다가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나무 너무 많이 심는 거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생각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 알아요. 모형을 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실제 현장과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 보고 아닌 거 긴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진짜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만한 나무 나 요거 키워서 나무만 꼬라지 만들려고 하면은 베른박 뒤에서 뭐 향내 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나무 꼬라지 안 된다니까? 10년, 20년 뒤에 나무 될 걸 생각을 해서 거기다 그거 갖다 심어야지 그러고 밭에다 심어놨다가 옮겨 심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완성된 게 되는 건데 나무가 이거보다 더 들어가 지금 아직도 멀었어. 네. 이게 정원인 거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목 큰 나무부터 심고 있는데 밑에는 다 비어 있는 거 줄기밖에 안 보여. 엄청 휑해. 이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그려서 그런지 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줄기밖에 안 보여요. 많지 않아요, 절대. 큰 덩어리로 서로 연결.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지금 거의 사이에 빈 공간이 1m도 안 되는 공간을 비워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나무들이 올처럼 이게 붙게 되거든요. 수간끼리 붙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스카이라인이 나타납니다. 스카이라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나무의 테두리 외곽이 하늘에 비춰졌을 때 하늘 이거하고 마주치는 이 부분을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정원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집 정원이 풍성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스카이라인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큰 나무를 배열을 해갖고 아래로 점점 떨어지게 좀 큰 나무도 살짝 있고 하면서
내려와야지 아늑한 정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점점 낮은 나무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련나무 또는 이팝나무 같은 거 넣어주면 아주 좋아요. 모과나무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옆에다가 모과나무.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거실에 뷰가, 창가로 보이는 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나무로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전망 멀리 있는 산도 좀 봐야 되고 그나마 멀리 있는 사이를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빽빽하게 해놓으면 안 되고 중간에 좀 띄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큰 나무는. 그래서 이게 한 3m에서 4m 정도면 됩니다. 3m에서 4m는 좀 비워두고 이쪽에 아까 목련이나 이팝나무를 심었다면 이쪽에 모과나무 같은 걸 심어주면은 모과나무도 분홍색, 하얀색에서 분홍색 꽃 피죠, 그죠? 많이 피지는 않아요. 모과나무 의외로 꽃이 많이 피지는 않습니다. 네. 열매도 열리고요. 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완전히 비워둡니까? 비워두지 않고 관목으로 낮게 내 시야에 방해되지 않게, 또는 반송 같은 거 있죠, 둥근 소나무, 또는 옥향이라는 거 둥근향 나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둥근향 나무 같은 걸로 배치하고 교목은 앞쪽에 전망을 좀 비워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부터 큰 나무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데 관목이 이렇게 뚜뚜뚜뚜뚜 다시 올라가는 듯하니까 이쪽 전망은 다 보이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가지고 이제 여기쯤 이제 소나무가 들어가고 입구 여기 대문이 있고 뭐 이렇게 갖고 이거랑 매칭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반장님이 과 대표님이 말씀하신 왜 단풍나무 안 집어넣어요? 이쁘고 좋은데. 단풍나무는 어디 들어가느냐? 바로 이쯤에 섬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운딩으로. 여기 계단 만들었잖아, 우리. 그죠? 데크로 올라가는 계단을 어떻게 만들든 만들어야 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섬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 뭐 심으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단풍나무를 그리되, 단풍나무는 위에 밥이 좀 대가 좀 길게 있어서 창문 효과 말씀드렸었죠? 네. 커튼처럼 느껴지게끔 양옆으로 배치를 해서 줄기가 보여주게끔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냐? 멀리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바깥에서 집을 보고 있을 때 이런 느낌, 안에서는 진짜 액자의 양쪽에 커튼 느낌으로 딱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교목은 다 됐어요. 관목 제일 큰 거 중에 좋은 거 뭐 있을까? 라일락 있잖아. 그죠? 수수꽃다리. 그거 어디다 심으라 그랬습니까? 집하고 가까운 쪽에 창문 열면 냄새가 나는데 이런 데다가 심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군식으로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한다? 자, 만약에 이게 틀이라고 치고 여기에 이렇게 뭐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예. 자, 그런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드린 종이 여기에 관목 표현들 다 있어요. 그죠? 관목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관목 표현, 여기에 보시면은 이 도면에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 요런데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네, 이런 형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큰 거 뭐 있을까? 그 다음에 관목 중에 그 다음 키가 조금, 또 이거 지금 이 수수꽃다리 키가 얼마나 될까요? 1.5m, 1.8m. 사람 키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크면은 안 되고 사람 키 크기만 한 거. 네. 자, 수국 괜찮아요? 자, 수국 괜찮은데
문제는 수국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불두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박꽃이라 그랬던 거 있잖아. 이만한 거. 하얀 거. 웬 작약 얘기해 지금. 불두아 엄마. 한박하고 자리하고 비슷하잖아요. 한박꽃 따로 있는데 그거를 한박꽃이라고 선생님들이 그랬었다고. 뭐 접시꽃, 사발꽃 많이 그러지. 사발꽃이라는 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한박 폈다고 한박꽃이라고 얘기하고. 원래 이름은 뭐예요? 불두아. 부처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불두아. 하얀색 꽃이 이만하게 아까 수국처럼 나무 수국 있죠 이렇게. 목수국이라 그래요. 목수국. 근데 목수국은요, 우리 길가에 가로수에 보면 요만한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얘네들이 탁 기울어져. 질 때 누렇게 잡고 굉장히 보기 싫고 막 이래요. 그게 나무수국입니다. 그건 나무수국이고요. 예. 불두아는 목번류로 아주 단단하고 잎이 오리발처럼 생겼어요. 오리발처럼 생겼습니다. 나무수국이나 목수국 또는 산수국 이거는 오리발처럼 생기지 않고 어떻게 생겼냐면 개나리 잎처럼 일반적인 잎으로 생겼어요. 오리발처럼 생긴 나무 수국류가 좋고요. 잘 안 쓰러지고 그래서 불두아를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박꽃. 향도. 근데 나는 별로 향을 안 좋아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대. 시니어 선생님들은 그 불두아 향을 좋아하시더라고. 난 약간 이상하던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불두아 괜찮아요. 예, 불두아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건 더 낮은 거고. 예, 불두아는 사람 키만하게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두아. 또 그 정도 크기만한 거 뭐 있을까요? 외대로 심을 수 있는 거. 박태기나무. 예, 봄에 보라색 꽃이 빠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보라색이 아니고 참 저 분홍색 꽃이. 예. 아, 작이 빠졌다 여기. 그럼 교목 큰 나무에 해당되는 거네? 예, 큰 나무 요 정도에 배치할 수 있는 나무, 자기나무. 왕자기 그 중에서도 왕자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큰 나무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이제 관목으로 넘어와서는 박태기 나무 괜찮고요. 또 있어. 또 뭐가 있을까요? 박태기. 뭐요? 작살나무 좋아요. 좀작살나무도 보라색으로 알맹이가 탁탁 달려 있는데 아주 좋아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좀작살도 아주 좋아요. 관목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 사람 키만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 많잖아요. 응? 남천은 아니다. 남천은 나는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을 거의 못 하고요. 소멸되고 남천 대신 화살나무를 쓰는 겁니다. 네, 화살나무 쓰는 게 좋고. 그 이제 아직까지는 그 화살나무까지는 안 갔어. 자, 그 다음에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 연못 옆에 우물가에 앵두나무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앵두나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앵두나무 들어가는 거죠. 연못 주변에 앵두나무. 자, 하나 이 정도만 심어야지 많이 심지 마시고요. 외대로 올라와서 크는 거를 사야지 옆으로 부채꼴로 크는 다간형은 안 좋다. 관리하기도 안 좋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한 대가 중간에 원줄기가 올라와서 갈라진 형태가 좋다. 또 뭐가 좋을까요? 옛날에는 집에 꼭 대추나무 심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괜찮아요. 대추나무도 좋아요.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꼭 대추나무 심었었습니다. 다산 식구를 많이 다산 그 다음에 제사 때마다 쓸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매실나무 이거 다 유실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매실나무 좋죠. 살구나무, 자두나무 좋고 대추나무도 다 좋습니다. 유실수에 뭐 종류 많으니까 선택해서 그런 거 집어넣으시고요. 선생님들이 내 스타일대로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니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5시간 10분은 끝날 시간입니다. 우리 얼른 심고 끝내야 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건축물이 좀 신식 건물이다. 좀 럭셔리하다. 갑자기 왜 혀가 꼬이지? 이제 약을 먹어갖고 약기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럭셔리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집어넣는 게 있는데 새로운 품종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핑크 사일릭스. 핑크 사일릭스라는 게 있어요. 버드나무과인데요. 작은 놈입니다. 사람 키 미만입니다. 근데 얘가 꽃이 아니야. 꽃이 아닌데 잎이 분홍색, 흰색이야. 화이트 사일릭스, 핑크 사일릭스. 그래서 네? 어디서 책자에서 본 것 같아요.
한번 이따가 가다가 아니면 좀 이따가 끝나고 나면 인터넷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요. 핑크 사일렉스, 화이트 사일렉스, 일본 사일렉스. 이 사일렉스라는 말이 버드나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물가에 갯벌들 강아지 풀 머리 갖고서는 그죠? 우리 봄 되면 엄마들 잘라갖고 꼭 꽃병에다 하나씩 꽂아놨었잖아요. 그죠? 그 잎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잎이 처음에 나올 때는 괜찮은데 좀 지나고 나면은 걔가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꽂아놓은 거 말고, 잘라서 꽂아놓은 거 말고 자연계에 개울 근처나 이 계곡 근처에서 버들강아지 피고 난 다음에 버들강아지 지고 나면 그 안에서 나오는 잎들이 보면 자주색으로 올라오다가 처음엔 자주색으로 나오다가 걔가 연두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걸 이용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버드나무가 색감을 유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탈색을 시킨 거예요. 그 유전자 변이를 시켜서. 하얀색을 만들었는데 하얀색은 만들어져 갖고 잘 유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햇볕을 많이 보더니만 분홍색으로 변하는 거야. 하얀색이. 굉장히 이쁘고요. 울타리로도 딱이고 세상에 이런 나무가 있었나 싶을 정도. 근데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버드나무는 번식도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핑크 사일렉스 지금 거래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걔가 월동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산 이쪽에는 그거 판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고 아래쪽에는 많이 심었는데 이상하게 얘가 위쪽 동네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어서 파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싸! 아니 근데 월동이 되나요? 네, 월동이 된다니까. 중부지방에서? 네. 우리 이 중부지방에서 제일 추운 동네가 경기도 광주, 남양주, 용인이거든요. 네. 제가 이 세 군데의 전원주택에 다 성공을 했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연못가 근처에다가 심어도 좋고요. 낮게 영국식 정원의 특징이 뭐냐면 버블버블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심는 영국식 정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효과 낼 때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아예 그냥 기계끔 부채꼴로 키울 수도 있고 외대로 키워서 사람 키만하게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키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집이 좀 현대식 건물이고 럭셔리한 건물이다 그러면 좀 화이트하다, 좀 환하다 또는 너무 어렵다, 블랙 계열의 뭐 제주석을 붙임돌을 썼거나 아니면은 흑벽돌을 썼거나 해서 너무 어둡다 했을 때 이 핑크색, 화이트색이 들어가면 아마 돋보일 것이고 또 아이보리빛의 황토벽돌을 썼거나 했을 때도 어우러지게 쓸 수 있고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 또 하나 집에 들어갈 조팝나무. 네, 조팝나무. 그건 이제 울타리 개념으로 심을 때도 좋고요. 관목은 종류가 많으니까. 회양목, 영산홍, 산철쭉, 백철쭉, 홍황철쭉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심고 싶은데 나무 밑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자, 관목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아유, 어디 갔어? 어딨죠? 이런 거 흉내 내서 요거를 그 밑에 나무 밑에다 중복돼서 그려도 됩니다. 됐나요? 예. 또 필요한 거 있을까? 이거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완성돼야지 거기다 채색을 하지 복사해 갖고 와서. 이거 와야 되네요. 그럼. 자, 다음 시간에 채색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채색한 걸 해서 스케치할 거고 스케치하고 나면 다음 달 2월 달 넘어갈 텐데 그때 뭐 해야 돼요? 모형 만들어야 되고. 자, 나무 사이즈 폭 감안해서 내가 쓸 나무가 폭이 와이드가 얼마일 거다. 근데 알만 있고 키하고 알만 있는 건 도대체 폭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럴 때 키의 3분의 2 또는 키 크기 이게 와이드 폭이었을 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이 키가 3m다 그러면 이 폭은 3m나 2.5m였을 때 가장 보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까지 수업 이러면 기본 설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 물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해갖고 온 걸 제가 보고 요거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색을 들어갈 거니까 복사해서.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